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는데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아야 한다. 김문수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민청학년 동지회에서는 긴급 성명서 내갖고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괴물이라니 뭐 금도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민주당이 아닌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하고 나선 데는 몇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에 민주당을 이렇게 세우고 만들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동교동계와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사람들이 거의 배제가 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진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낙연 총리님이 이쪽에 합류하게 된 것은 민주당이 밀어낸 거고 몰아낸 거다. 우선 저는 그렇게 하나를 보고 두 번째는 이낙연 총리님 같은 분을 우리 호남에서 키우지 않은 것에 대한 또 그러한 반작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호남에서 경상도 정치, 경상도 정치 하지만 지금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가 다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호남 사람들은 아예 그 예비 경선에조차도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대선 후보만 그러냐? 국회의장 경선 때나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도 그러거든요. 사실 이낙연 총리님이나 아니면 정세균 총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호남에서 나오기 힘든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호남 스스로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버렸고 호남이 버린 인물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직도 저렇게 팔팔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낙연 총리님은 바르고 합리적인 삶을 쭉 살아오면서 국정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경험 세력끼리 뭉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60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개헌 세력, 개헌 연대 그다음에 국정 운영 경험 연대 그러면서도 그분은 굉장히 개혁적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개조시켜야 되겠다는 국가 대개조의 연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득표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으로 해서 민주당과 또 우리 호남에서도 이 이낙연의 김문수 참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유심히 한번 더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동교동계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세월이 가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동철 또는 박주선, 장병완, 지금 이낙연 이런 분들은 아직도 다른 곳에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원로들로서도 다 다선 의원으로서도 참여해서 얼마든지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 당대표도 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보십시오. 21대, 그러니까 20대 때 광주의 국회의원 8명 중에 7명이 초선이었어요. 그러면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면 갈아치운 사람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선 3선으로 키워야 되는데 21대 들어와서 광주 국회의원 8명을 또 7명을 갈아치워서 전부 7명이 또 초선이에요. 최다선 의원이 그때도 재선, 지금도 재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호남의 정치 건물이 클 수가 없고 아까처럼 대선 주자, 당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감 제대로 말하자면은 이 호남 출신이 정치 거목으로 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거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유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군가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천을 해야만이 유권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 호남 사람들이 선택을 해갖고 후보를 내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이건 우연치고는 이렇게 어떻게 호남 출신 정치 거목들은 있는 거목들은 제거하고 그다음에 크는 이제는 막 묘목들은 제대로 말하자면은 중간에 크지를 못하게 초선에서 재선되면 갈아치우고 초선에서 재선되면 갈아치우고 그러면은?
저는 네. 호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님을 포함한 아까 정세균, 우리 이낙연 이런 분들 같이 호남 출신 정치인들은요, 한 번 크면 무섭게 큽니다. 왜냐하면 기질이 있고 또 어려운 곳에서 막 이렇게 단련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커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자 차기도 한번 보십시오. 김두관이, 김경수, 그다음에 김부겸이 전부 경상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 축에 끼는 호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호남 정치가 그동안에 독점구조, 민주당 독점구조로 37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호남의 정치의 거목이 술자리도 없고 크지도 못하고 전부 중간에 다 배버려요. 다 배버려. 더더구나 아까 동교동 이쪽은 정말 전통이 있고 정말 의지가 있고 또 실제로 기여한 바도 국가 발전에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차근차근 커와야 되는데 싹둑 다 잘라버리고 초선으로만 갈아치우다 보니까 호남에는 이 그야말로 호남 정치의 복원,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한 지가 몇십 년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축에도 지금 못 끼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선거 때마다 너무 민주당 독점 구조에 갇혀 있는 또 스스로 갇히는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호남 배제, 호남 소외론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 그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그게 좀 저는 이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면 안 된다는 그 자체도 그것도 또 말하자면은 하나의 좀 독선이고 편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선거라는 것은 선택인데 선택을 해야 돼야 만약에 말하자면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이 지역 발전에 대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37년 동안에 경쟁 없는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스스로 호남 정치인들이 강하게 크지를 못했어요. 강하게.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강하게 크는데 호남에서는 경쟁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실 여러 가지 참 지역의 정치적인 거물과 인물들이 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지역 발전하고도 이어지고 또 지역에 우리 후손들 앞으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국민의힘이 아닐지라도 호남에 적어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균형적인 민주당에서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역민도 그걸 요구를 해야 되고 지역 정치인들도 그걸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